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건축법이죠. 그러니까 책으로는 347쪽입니다. 자, 건축법인데,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7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7문제인데, 그러니까 건축법은 그러니까 공부하시기가 훨씬 쉽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하나가 다 토막토막 사항들입니다. 뭐 많으면은 3쪽, 아니면은 작으면 뭐 거의 반쪽, 5줄에 한 내용이 끝나기도 하고요. 다 토막토막 사항들이니까 쭉 어떤 흐름을 잡아야 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들에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개념들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다 관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주 새로운 뭐 소련 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제 법에 전문적인 법에서 쓰고 있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표현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좀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고 뭐 숫자 외우는 거야 아무 일도 아닌 거죠. 자, 이제 건축법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1장에 총론과 건축법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목차 보시면 그러니까 1절 그러니까 목적에 그러니까 1번 목적, 2번 건축법 적용 대상물,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그러니까 4번 건축법 규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 있습니다. 2번 건축법이 어디에 적용되냐, 3번 개인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냐 하는 게 주 내용이고요. 4번은 깊은 산속에는 몇 가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제 이 내용들이 건축법 적용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새로운 용어 정의들을 얘기하는 거죠. 1번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설비 기준 용도를 정해서 건축물의 안전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안전, 건물 무너지면 안 되겠죠.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기능, 목적 안바도로 쓸 수 있어야 되고, 환경, 그 개인 건축주만이 아니라 건축하는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따져야 되겠죠. 미관, 이왕 짓는 것 이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 대상물에 목차를 보시면 2-1번 건축물, 그러니까 2-2번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2-3번 신고 대상 공작물, 그다음에 2-4번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가 있고 그 내용이 길죠. 다시 앞으로 오시고요. 347쪽에 그러니까 2-1번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이요. 그러니까 건축법을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건축법이 어디에 적용되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건축법 적용 대상물.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2-1번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건축물에 건축법이 적용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물, 뭐 민법에서는 토지와 정착물. 그러니까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고요. 3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동그라미 2번 위에 딸린 시설물. 동그라미 3번 지하 고가 공장으로 설치하는 사무소 공장 점포차고 창고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이죠. 토지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뭐 자전거로 끌고 다니고 아니면 옆 사람이 와서 밀었는데 살짝 밀리고 뭐 그런 것들은 건축물이 안 되죠. 정착해 있고 사람들이 비와 눈을 피하고 또 아니면 직사광선 피하고 생활들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붕과 기둥과 벽이 아니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인 거죠.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지붕과 벽, 상식적으로 아실 수 있는 거죠. 막혀 있고 그 안에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붕과 기둥만 돼 있다고요? 내구땡이 기둥만 있고 퉁 튀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가리듯이 팔각정 같은 게 있죠. 팔각정, 경회루, 경포대, 남원에 있는 광한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둥만 박혀 있지만 또 그 중에 팔각정은 뭐 어디 가는 산에 다 있는데 뭐 누구라도 거기서 과일 드시고 음료 드시고 좀 쉬시고 하시고 그러는 거죠. 같이 건축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이에 딸린 시설물로 뭐 대문, 담장, 굴뚝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어느 곳에 그러니까 굴뚝만 따로 꽂아 놨습니다. 건축물이 아니죠. 왜요? 지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건축물에 동그라미 1번 건축물에 딸려 있으면 그러면 같이 건축물의 일부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굴뚝만 빼서 너는 건축물이 아니다.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붙어 있으니까 한 덩어리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딸린 시설물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지하 고가에 있는 것들을 이러저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지표면에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차차 사정으로 땅속에 깊이 박아두고 사람 쓰는 것들, 위에다 띄워두고 사람 쓰는 것들 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뭐 TV나 영화에서 보는 무슨 군사 기지나 연구소 같은 경우 지하에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들 오래 생활하고 있으니까 건축법을 적용하는 건축물로 처리하겠다. 그다음에 위에 띄워놓고 쓰는 것들은 더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그것들도 건축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건축물의 초점, 지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2번, 그러니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법 안전이 중요한데, 그러면 빨리 무너져라. 뭐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쪽 특별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NO.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는요? 곧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문, 철, 고창 네 가지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1번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 문화재, 가지정 문화재. 그러니까 동대문, 남대문 사람 쓰는 거 아니죠. 그대로 보존해야 될 겁니다. 사람이 들어가서도 안 되죠.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두 번째요. 그러니까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네 가지 시설, 뭐 운전 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급탄, 급유시설들이 있는데 그 운전 보안시설로 승무사무소, 검수소, 그러니까 정지실, 건널목 처소, 뭐 검수소, 정비창고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네 가지 시설, 뭐 대전역이라든지 수원역이라든지 그런 곳은 기찻길이 엄청 많이 있겠죠. 그 선로, 부지 안에 있는 한 예로 거기에 있는 정비창고, 검수고라고 합니다만 정비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를 좀 고쳐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기차를 끌고 나와서 어디 마당으로 데리고 나와서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기찻길 안에 있는 그 정비창고로 기차를 끌고 들어가서 고치는 겁니다.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철도 관련법 그쪽 법을 적용하겠다. 다음 장 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동차가 빨리 달려가야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고속이니까 차가 빨리 달려야 되고 유료 도로입니다.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돈을 걷기 위한 그 톨게이트가 있는데 뭐 거기서 주무셔 보신 분, 거기서 점심 드셔 보신 분 없죠. 거기는 빨리 돈을 내고 또 빨리 달려나가는 겁니다. 뭐 오죽하면 하이패스까지 달아놨잖아요. 그거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4번 컨테이너가 이용한 간이 창고로 공장 용도로 쓰는 건축물 대지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이 쉬운 것, 그러니까 정착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니기도 합니다. 건축물이 아니겠죠.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바퀴 달아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편히 써라 라고 하는 건데요. 뭐 그건 건축물이 아니어서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법이 엉망진창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편히 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들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NO. 그러니까 문, 철, 고, 창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노문철 고창이죠. 고창 들어보셨나요? 전라북도에 고창군이 있죠. 그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그 선운사 동백꽃이 후두두둑 떨어지는 그 선운사가 고창에 있고 또 아저씨들 그러니까 복분자 술에다가 그 풍천장어 구워서 맛있게 한 잔 뭐 냠냠냠 떠올리시겠지만 아무튼 고창에 가시면 누구도 찾아보시라고요. 노문철 씨 찾아보시라고요. 노문철 씨 계십니다. 노문철 고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3번 신고대상 공작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작물이 뭐냐라고 하는 법적 정의가 없어요. 만들어 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작물은 우선 결론 지 맘대로 짓는 건데 특별한 것은 신고해야 된다. 신고대상 공작물 숫자가 2468 30인데 팔자가 눈사람 팔자입니다. 우선 공작물이 뭔지 잠깐 보도록 하시죠. 그 아래 표에서요. 건축물은 정착되어 있고 지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붕이 있는 이유는 사람이 오래 생활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안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허가받는 게 원칙,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죠. 지 맘대로 지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공작물은 건축물은 아니라고요. 당연히 공법이니까 부동산 공법이니까 정착은 돼 있겠죠. 그럼 뭐고요? 지붕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었는데 지붕 없는 거 어떤 게 있어요? 그 동그라미 1번 빨리 확인하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1번에
작은 1번에 있는 옹벽, 담장, 2번 광고탑, 광고판, 3번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 등등등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지붕이 없죠. 지붕이 없으니까 사람이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공작물은 지 맘대로 짓는 게 원칙. 특별한 것은 신고해야 된다. 신고상 공작물 246830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부동산 공법 400여 개 법 중에서 6개 법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로 건축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붕 없다고 100% 다 공작물이 되는 건 아니고 건축법에서 하는 겁니다. 성수대교, 서해대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시설물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붕 없는 어지간 조그만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작물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국토부 지르회신이 있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건축하려면 허가받는 게 원칙, 가벼운 건 신고이고 그다음에 공작물은 임의로 짓는 게 원칙. 그러니까 마당에다 돌덩이 2개 쌓아놨다고요. 마당에다 작대기 꽂았다고요. 지 맘대로 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특별한 것은 신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에 따라서 규제의 방향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또 개인으로 보면은 할 수 있냐 없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건축물인가요? 공작물인가요? 비닐하우스 그건 공작물에 들어갑니다. 아무튼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항목에다가 담아놓은 게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되지 않아 등나무 조경을 위해서 기둥과 석가래로 구성된 목 구조물 아니 아파트 단지에 있는 등나무 벤치를 얘기하는 거죠. 벤치 있고요. 빨간 벽돌 기둥 세워놓고요. 위에 통나무 몇 개 얹어놓고 등나무 덩굴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걸 설치할 경우 그러니까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공작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국토부 답변이라고요. 골조는 있으나 지붕이 없는 조경시설물까지 건축물로 보는 것은 아니나 이에 유리, 천막 등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그러니까 여기 유리, 천막까지도 지붕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공작물 99.9% 지붕이 있다 없다로 구분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특별한 것들 신고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다음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특 시장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번 높이 2m 넘는 옹벽과 담장. 옹벽이요. 비탈진 땅 건물 지으면 훅 터지면서 건물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축대를 쌓습니다. 그러니까 축대를 쌓게 되면 그 축대를 포함하는 이 건물이 땅이 옆으로 터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잡아놓는 게 옹벽입니다. 축대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평 압력을 버티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담장, 뭐 집이 있는데 거기에 담 세워놓는 거죠. 시선을 차단하고 독립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아무리 커도 2m 넘는 사람 별로 없죠. 뭐 서장훈, 최홍만 2m 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래서 2m 넘는 거는 특별하다,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은 2번 물건 3m 높이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등이 있습니다. 뭐 건물 옥상이나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탑, 광고판 세워놓은 거 있죠. 왜요? 돈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들 보고 그쪽 회사 물건을 사라고요. 돈 들여서 우리들 보고 그 회사 물건을 사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사라고 4m입니다. 동그라미 3번 높이 6m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운동시설용 철탑, 통신용 철탑 등이 있습니다. 뭐 굴뚝 생각해 보시면 되네요. 그러니까 굴뚝이 있고 거기에서 연기가 폴폴 날아갑니다. 몇 미터요? 6m이죠. 뭐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경우요. 시청 앞 광장에 세우는 그런 경우들 위에 지붕 없죠. 신고대상 공작물 6m 넘는 것은 신고해야 된다. 4번 높이 8m 넘는 고가수조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기 쉽지 않습니다만 아파트 예전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있으면 이러한 초등학생들 얘기하는 UFO 착륙장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저거 보고 UFO 착륙장이래요. 그런데 매번 이 집에서 수돗물 꼭지 열 때마다 수돗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매번 펌프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여기다 물을 은근히 받아놓게 되면 여기에 꼭지를 열면 대기 압력으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놓는 고가수조가 있는 거죠. 5번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철골조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 것. 다 넘는인데 얘만 8m 이하짜리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차 설비요.
뭐 보통 한 이 정도가 돼 있는 게 대부분이죠. 아니면 많아봤자 뭐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세요. 그러니까 차 한 대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위치 누르면 낑 한 칸 돌고요. 그 다음 차 들어가고 하는 게 예전 한 20년 전에 주차장법이 그러니까 새로 손대면서 개정되면서 이런 주차 설비를 다 갖추게 돼 있는데 요즘에는 이걸 제대로 쓰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아주 뭐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 보통 한 이 정도이지 뭐 이게 뭐 무슨 차를 뭐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m씩 높이를 잡아도 8m 이하입니다. 8m 넘는 거는 별도의 주차 건물이 되는 겁니다. 8m 이하의 그러니까 기계식 철골조리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 것. 6번 30제곱미터 넘는 지하 대피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246-830 초과하는 건 신고해야 된다. 8m 이하짜리가 하나 있죠. 신고 대상 공작물 246-830입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다음 쪽에 있는 4번 읽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4번이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바닥의 용도란 건축물 바닥의 종류를 비슷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쓰고 있는데 천차만별, 별별 목적으로 다 쓰고 있죠. 건물 바닥, 별별 바닥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별별 바닥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실 바닥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교실 바닥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원의 강의실 바닥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래 연습장, 노래방 바닥도 있는 겁니다. 뭐 공장 바닥도 있고 나이트클럽 바닥도 있고 별별 바닥들이 다 있는 거죠. 그것들을 비슷한 것끼리 130가지 종류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넷 중에서 그래도 비슷한 건 뭐예요? 초등학교 교실 바닥과 중학교 교실 바닥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얘는 학교라는 종류로 묶는 겁니다. 얘는 그냥 학원이 되는 거고요. 얘는 그냥 그대로 노래 연습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에서 130가지 종류로 묶어놨고 그것들을 다시 28가지 용도로 묶어놨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래도 비슷한 거 두 가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설마 학원과 노래 연습장이 비슷하다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죠. 뭐 노래방 가시는 기분으로 학원 가서 공부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학교와 학원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28가지 중에 10번째 교육 연구시설에 들어가는 거고요. 노래 연습장은 28가지 중 안에 네 번째 이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별별 건물의 바닥들을 비슷한 것끼리 130가지 종류, 비슷한 것끼리 28가지 용도로 묶어놓은 겁니다. 건축물 바닥에 이름이 붙어 있는 거지 건축물에 통째로 붙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째로 거기에 집밖에 없잖아요. 그 건물 안에요. 그래서 그 용도가 하나가 되기도 하고 조그만 건물로 칸막이도 없으면 그 전체가 하나의 용도가 되기도 하지만은 어지간하면 각 층마다 또 각 층에서도 용도가 다 구분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해설. 건축물 전체에 하나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건축물의 각 층에서도 각 부분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의 일부를 떼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강남 삼성역에 코엑스가 있죠. 무역 종합 전시장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이제 비슷한 형태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 삼성역 코엑스에 건물 6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엑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호텔 건물이에요. 그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29층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건축물 대장을 보면 2층에 숙박시설 얼마, 2종 근린생활시설 얼마, 1종 근린생활시설 얼마, 문화집회시설 얼마, 운동시설 얼마 이런 식으로 건축물 대장에 쓰여 있습니다. 즉, 그 어느 건물의 한 층에서도 각 바닥마다 이름들이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다음에 이 130가지와 28가지를 이제 묶어 쭉 정리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곧 뒤에서 보시겠습니다만 굵게 표시된 그 정도들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단독주택 용도에 가나, 다라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번에 다가구 주택이 있고요. 단독주택은 민법으로 얘기하면 단독 소유인 거죠. 한 건물에 10집 살고 있지만 집주인 1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단독주택, 그 안에 다가구 주택이 있다는 거고요. 이번 공동주택에 가나, 다라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기숙사, 아연, 다기가 있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그러니까 민법에서 보면은 구분 소유가 되는 거죠. 한 건물에 10집 살고 있고 집주인이 10명 끊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다세대 주택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10개를 갖고 있고 한 사람이 10개를 갖고 있고 세내줄 수도 있습니다만 각각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고요. 아연다의 구분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정의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답은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 답은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그러니까 아연다의 구분은 공동주택에 아연다기가 있는데요. 아파트 5개층, 연다 4개층 이하, 660초가 660 이하로 구분되는 거죠. 뭐 기숙사, 괄호 넘어가세요. 학교, 공장 등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한 개동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그러니까 50% 미만, 그러니까 49%까지는 개별 취사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거였죠. 용도 3번과 4번요. 3번에 1종 근린생활시설, 4번에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거지역 가까이에서 사람들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도와주는 시설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갑은 3번 용도에 갑은 슈퍼마켓 찌그만 것 1000제곱미터 미만, 나번 휴게음식점, 김밥천국, 김밥나라 등을 얘기하고요. 300제곱미터 미만, 술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족골원, 조산원, 안마원. 여기는 입원할 수 없죠. 간단히 진료만 받고 나오는 곳입니다. 밥원에 지역자치센터 10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공적시설로 조그만 것. 그다음에 4번에 마을회관, 아번에 가스 배관시설. 터질 수 있습니다만 어느 집이라도 다 도시가스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스 배관시설까지 꼭 필요하다.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바로 집 옆에 있으면 뭐 편하고 생활하는데 좋은 겁니다. 4번은 2종 근린생활시설. 생활하는데 있긴 필요하긴 한데 집 바로 옆에 있으면 시끄럽고 냄새나고 안 좋다고요. 그런 게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공연장 찌그만 것, 그다음에 뭐 서점 등이 있고요. 아번에 휴게음식점 큰 것, 대형 분식점, 일반 음식점, 그러니까 주류 판매가 되는 거죠. 그 뭐 삼겹살집이요. 아저씨들 들어가면서 소주 각 1병 외치고 들어가시는 일반 음식점이요. 4번에 장의사, 그다음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강아지 깽깽깽, 고양이 양양 소리 나는 거죠. 학원 찌끄만 것, 하번에 금융업소, 사무소 500제곱미터 미만 찌끄만 것, 거에 다중생활시설, 종전 고시원이라고 불리던 거죠. 그런데 워낙 화재와 이제 사람 다치는 사고들이 워낙 많아서 고시원 이름을 다중생활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뭐 단란주점 찌끄만 것이 있고요.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는 맹인분들의 생계를 위한 거고요. 노래연습장은 뭐 가족들 오손도손 즐거운 시간이죠. 5번에 그러니까 문화집회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장 50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관람장, 체육관 1000제곱미터 이상. 체육관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어디에요? 잠실체육관이요. 잠실체육관에 가셔서 뭐 역기 들고 뭐 이렇게 뭐 런닝머신 하고 그러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러니까 공연을 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큰 체육관은 문화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시관, 그다음에 동물원, 식물원 등이 있습니다. 6번, 그러니까 종교시설. 7번, 판매시설. 8번, 운수시설. 9번, 그러니까 뭐 이쪽 번호 바꿔서 계속 쓰도록 하죠. 9번에 그러니까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병원, 격리병원. 저 위에 있는 의원과 차이는 여기 병원은 입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번에 교육연구시설. 그러니까 11번에 노유자시설. 노인과 유아들, 아이들이요. 그 다음에 12번 수련시설. 유소스텔은 수련시설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텔자 붙었다고 숙박시설 아니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시설, 물론 이제 가족들도 같이 자연과 버타여 생활할 수 있으니까 간단히 활동하고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13번 운동시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번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업무시설로 공공업무시설, 아까 동사무소 조그만 거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조그만 거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이었죠. 큰 것. 답은 일반 업무시설, 회사 사무실들이요. 오피스텔 역시 텔자 들어가 있지만 오피스죠. 잠잘 수 있는 오피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실인 거죠.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15번 숙박시설이 있고요. 다중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 있습니다. 다중생활시설 찌끄만 것 500제곱미터 미만은 4번 용도 이종 근린생활시설이었고, 다중생활 큰 거는 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6번 그러니까 위락시설이 있고요. 그러니까 17번 공장, 18번 창고, 그러니까 19번 유연물 저장 처리시설, 20번 자동차 관련 시설에 뭐 운전학원, 정비학원 이쪽에 들어오는 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21번에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데, 동물식물 관련 시설은 축사, 작물 재배사 등을 얘기합니다. 동물과 식물이요. 대비되는 것은 저 앞에 그러니까 그 4번 용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차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이 있었죠. 사람이 가는 의원은 1종 근린생활시설, 동물병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 다음에 5번 용도 문화집회시설의 마에 동물원, 식물원이 있었죠. 보면 되면 애기들 코끼리 보러 사자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거고, 동물식물 관련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번에 뭐 자원, 그러니까 순환 관련시설, 뭐 쓰레기 처리하는 곳들을 얘기하는 거죠. 23번에 그러니까 교정, 군사시설, 교도소 등 군사시설 등을 얘기하고요. 24번에 방송통신, 25번에 발전, 26번에 묘지, 그러니까 27번에 그러니까 관광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등이 있네요. 그러니까 극당, 음악당, 극장, 공연장, 찌끄만 거는 2종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큰 거는 문화집회시설, 극장, 음악당. 그런데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서울 남산 놀이마당이요. 그러니까 남산에서 저 장충동 쪽 신라호텔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국립극장, 놀이마당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외국인 관광객들입니다. 관광 휴게시설. 28번에 장례식장까지 해서 전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130가지 종류, 28가지 용도로 이름이 다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 공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에 맞게 정해진 지역에 정해진 것만 지을 수 있는 거죠. 그게 국토계획법 건축 용도 제한이었고, 허가 신청 나오고, 그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는 겁니다. 그 아래 표에서요, 지금 보셨던 이 종류와 용도별로 서로 지금 오고 가면서 얘기했던 그 굵게 밑줄한 것 거의 대부분을 비교하는 표로 해놓았습니다. 뭐 이런 건 다 외우시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몇 번 읽으시고 그 기본 가닥만 몇 번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있는 비교 구분에 지금 이거는 두 쪽을 한 면에다 넣기 때문에 여러분 책 편집한 거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비교 구분되는 사항이 하나, 둘, 셋, 네 칸이 있는데 첫 한 칸, 두 칸이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종류는 단독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다세대 주택 종류는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합니다. 그것들을 비교하시면 되겠고, 이거에 대한 이제 세세한 그러니까 법 조문이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이 130가지 종류들을 열거하고 28가지 용도로 묶어놓은 것들이 있고, 뭐 문장 뭐 깊게까지 다 외우실 일은 아니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표만 그 정도 내용만 정리하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 대상물들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뭐 2-4번 건축물 바닥의 굴분으로 종류와 용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2-1번 건축물, 그러니까 2-2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노문철 고창, 2-3번 그러니까 신고대상 공작물 2468, 30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요. 국민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요. 그러니까 먼저 보시기 전에 3-1번 건축 등이 있습니다. 자, 건축법에서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건축 설비의 설치,
공작물의 축조 등 모두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건축 등 나오면 건축과 관련된 건축법과 관련된 모든 행위들.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요. 건축과 대수선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괄호예요. 건축 대수선은 금지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 건물 지었다가 무너지면 사람 다치잖아요. 그래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아야 할 수 있고 대수선 역시 크게 손대는 거니까 잘못 손대면 무너져서 사람 다치는 거죠. 금지되어 있고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은 허가받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용도 변경은 세 가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허가받는 것, 신고하는 것, 그 중간 단계로 대장,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것. 얘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뒷내용들을 보셔야 이해가 편하실 텐데 건축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단 어찌고 저찌고 하면 신고하고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원칙 규정 써놓은 건 맞죠. 근데 용도 변경 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X 그건 틀려요. 용도 변경은 아예 세 가지가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용도 변경은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같은 시설군에서는 대장 변경 신청한다. 이게 이제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한 세트가 되는 거죠. 공작물은 말씀드렸듯이 임의로 하는 게 원칙, 246830은 신고한다고 돼 있죠. 3-번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로 건축이 있습니다. 어디에 건축 안에 우리 다 아시는 거죠. 그렇지만 건축에 5가지가 있는 겁니다.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에 5가지가 있어요. 그 출제 횟수가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걸 이런 식으로도 2-3번 나왔습니다.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을 말한다. X요. 5가지라고요. 5가지를 다 얘기해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허가받는 게 원칙.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죠. 건축에 5가지가 있습니다. 1번 신축, 2번 증축, 3번 개축, 4번 재축, 5번 이전이 있습니다. 먼저요. 신축이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없던 땅에 건물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신축인 거죠. 작은 2번.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 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5개 화장실을 들 수가 있어요. 어느 땅이 있는데요. 거기다 무슨 사정인지 WC부터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주된 건축물, 주택을 짓는다고요.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밥 드시거나 여기서 주무시거나 그런 적은 없잖아요. 화장실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 시작이다. 신축에 해당한다는 거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죠. 부속 건축물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속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다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부속 건축물인 거죠. 건물이 있는데요. A동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새해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 하시라고 물 많이 드시고 또 섬유소 많이 드시고 그래서 화장실을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화장실을 더 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부속 건축물이 아닌 거죠. 그냥 A동이 뚱뚱해진 거지 부속 건축물, 별도의 건축물이 아닌 겁니다.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 사무실이 있는데 저 어디 춘천에다가 내놓고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대지 안에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속 용도로 쓰이는 것. 용도가 부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규모의 문제는 없죠. 부속 건축물이 더 클 수도 있다고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주된 건축물 들어오면 이제 본격 시작이다. 신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요. 부속 건축물을 지을 때는요. 없던 땅에 새로 올렸으니까 당연히 신축 허가를 받았고 한 세트로 짓는 게 아니라 한참 뒤에 짓는다면 주된 건축물 지을 때 다시 신축 허가를 받는 거죠. 작은 3번.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되 종종 규모를 초과하여 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1000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건축물을 철거한다니까 전부 철거, 전부 멸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졌어요. 내가 철거를 했거나
그러니까 멸실되었거나 그 다음에 종종 규모를 초과해서 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1500으로 짓게 되면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이 1000짜리 도장으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리에 1000만큼 지어서 그 정도의 사람이 들어오게 하겠다는 건데 이건 초과되는 거니까 옛날 도장으로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새칠로 도장을 받아야 된다. 신축에 해당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그냥 증축,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리는 건데요. 이제 단어들은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건축 면적,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어디까지 그림자가 생기냐. 그다음에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를 얘기합니다. 뭐 높이나 층수는 아시겠고요. 이것저것 늘리는 것들이 증축입니다. 3번 개축.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한자 써서 뭐 그렇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개자요. 고칠 개, 뜯어 고칠 개자인 거죠. 내가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에서요. 손대는 걸 얘기합니다. 건축이 워낙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나왔네요. 그러니까 전부 철거하고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 철거하고 갈 수도 있는데 일부 철거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방에 있는데 그러니까 뭐 혼자 사는 집인데 방문짝을 문 열고 닫는 것도 귀찮아. 그래서 방문짝 하나를 뜯어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개축이니까 금지다, 허가받아라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뭐 전부 철거는 뭐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일부 철거가 어느 정도냐. 지금 얘네들 지금 이 얘기가 걸리는 이유는 지금 허가받아야 되는 개축을 얘기하는 거죠. 개축은 건축이니까 허가받는 겁니다. 문짝 하나는 안 되고요. 어느 정도가 되어야 개축이 되는 겁니다. 위 일부 철거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그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다음 쪽 이어서요. 기둥 넷, 보 넷을 철거하는 것은 기둥과 보 두 가지를 철거함으로 얘는 대수선이지 개축은 아니라고요. 개축이 되려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나 네 가지, 세 가지 이상을 손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 한 개, 보 한 개, 지붕틀 한 개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 가지를 철거함으로 개축에 해당한다는 거죠. 개수가 아니라 몇 가지를 하냐. 건물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개수가 아니라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부로는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건 천천히 붙여도 되고요. 나중에 붙여도 되고 우선은 기본 개념 잡아두시자고요. 4번 재축이 있습니다. 역시 한자로요. 다시 재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철거는 개축은 철거, 내 뜻으로 철거하는 거라면 재축은 내 뜻이 아니라 자연의 힘으로 멸실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재축이란 건축물의 천재지변 그 밖의 제외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아까 보셨었죠? 그러니까 신축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철거 멸실로 종전 규모를 초과하면 신축이 되는 거였죠. 철거 멸실로 종전 규모 이하입니다. 5번 그러니까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도로공사 등 때문에 한옥 구조의 문화재를 옆으로 살짝 민다.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옮기면 신축이 되고 건축물이 있던 다른 대지로 옮기면 증축이 된다. 즉 뜻은 뭐냐면 지금 보실 게 뭐냐면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긴다는 거죠. 이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긴다는 건데 내용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만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만 우리 일반 국어 상식과 다르다고요. 저희 가게를 이전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겼으니까 많이들 계속 이용해 주세요. 그런 거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전이 아니라고요. 이사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건축법에 고유한 새 약속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다른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고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5번 틀리시면 됩니다. 5번 틀리고 나면 스스로 부끄러워서 더 이상 안 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모의고사 계속 보시면서
틀리시면 되는 거죠. 신축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부속 건축물의 주된 건축물, 뭐 그다음에 철거 매실 종전 규모 초과 여기까지만 해두시면 문제는 없는 거죠. 먼저 이전이 뭐냐고요? 이전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축물은 땅에다 기초를 박은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건축물은 이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콘크리트 건축물 이전 역사 한 번도 없어요. 중국에서 중경에서 중국의 중경이요, 충칭.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시정부 있었잖아요. 뭐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아니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 왕과이 감독의 중경 삼림, 따다다다단 그 캘리포니아 드리밍 쫙 깔려 있었던 음악 나오던 그 중경산림 그 영화 나오던 그 중경입니다. 거기서 콘크리트 건축물 한 번 이전했는데 해외 토픽에 나올 일이었어요. 콘크리트 건축물은 거의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옥 문화재가 있다고요. 한옥은 땅에다 얹어놓은 거죠. 땅 다지고 주춧돌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홈파서 기둥 놓고 그 다음에 보 얹고 수평 기둥이요. 그러면서 맞춰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땅인데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도로 공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를 근데 보전은 해야 되겠다고요.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오래된 문화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한옥이고 옮길 필요가 있거나 또 아니면 보가 썩었거나 그러면은 다 해체해서 한옥은 그러니까 못을 박거나 콘크리트로 붙여서 접합시켜 놓은 게 아니라 폼을 파서 꽤 맞춰 놓은 거죠. 이렇게 꽤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체가 되는 겁니다. 해체해서 보만 하나 깎아 넣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옮겨서 새로 조립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옆으로 좀 자리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전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이전이 아니라고요. 왜요? 해체했으니까요. 이전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는 겁니다. 그냥 저 약속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떠오는 게 아니라 주어진 약속에 그러니까 이걸 외우실 때까지는 계속 보면서 확인을 해야죠.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전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거는요. 해체하면 이전이 아닌 거죠. 오래된 문화재입니다. 오래된 문화재이고 그게 무슨 향교라든지 아니면 무슨 고택 아니면 그러니까 오래된 그 구옥 옥 집들이 있잖아요. 누구누구 가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는 200년 300년 되면 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기둥과 보가요. 다 비바람에 그러니까 마모돼서 뭉그러져 있는 거죠. 뭉그러져 있는데 얘를 해체하려고 하는 순간 이게 다 뽀개져서 다시 못 쓰게 되는 거지 다시 조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로는 아무튼 이쪽으로 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얘를 주요 구조가 아닌 것들을 다 떼어내고요. 문짝 같은 건 떼어내고 그 다음에 주요 구조물은 남겨둔 채로 그러니까 거기다 통나무를 끼워 넣는 겁니다. 통나무를 끼워 넣는 거죠. 아무튼 빈자리에 통나무를 다 끼워 넣어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다 통나무를 끼워 넣는다고요. 자,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냥 꽉 묶여있는 덩어리 한 덩어리가 된 거죠. 뺑뺑 둘러싸 맵니다. 그러니까 물 은근히 부어놓고요. 밉니다. 밀면 옆으로 밀려요. 조금 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이쪽으로 밀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땅에 이제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치는 걸 보자고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문화재청에서만 3년에 한 건, 4년에 한 건이 있는 게 이전이에요. 개인이 한옥 구조물 이전했다는 역사 역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전이고요.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옆으로 밉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로를 이쪽으로 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건물을 민다고 해서 재밌다고 산 건너, 강 건너, 물 건너, 셔셔셔셔셔 밀고 다닐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0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한옥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건 500짜리입니다. 자, 얘를 옆으로 그대로 미는 게 뭐라고요? 이전이라고요. 근데 얘를 만약에 이쪽으로 밀게 되면 없던 곳에 500짜리가 새로 얹어졌죠. 신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밀게 되면 1000짜리가 있던 곳에 500이 더 얹어져서 1500이 됐죠. 증축이 되는 겁니다. 그 땅에서 옮겨야 되는 거지 다른 땅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해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대로 뺑뺑 둘러싸면서
그 땅에서만 같은 대지에서 옮기는 게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이 단어, 이 용어들이 익숙해지겠죠. 이상 건축에 5가지가 있습니다. 3-3번 대수선이 있습니다. 크게 손댄다고요. 그러니까 표는 좀 이따 보시고 동그라미 1번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번 주요구조부란 기둥, 보가 이제 수평 기둥입니다. 내력벽, 바닥,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주요구조부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구조부 6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물을 이루고 있는 별별 구조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 6가지요. 뭐 올려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뭐 4기둥의 기둥을 세우고 그러니까 건물을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둥만 계속 올렸다가는 이게 휘청휘청거릴 수 있잖아요. 휘청거리지 않게 그러니까 먼저 서 있는 짝대기 기둥 올린 다음에 휘청거리지 않게 누워있는 짝대기 수평 기둥을 얹습니다. 그러면 짱짱하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수평 기둥을 뭐라고 한다고요? 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위로 이제 또 기둥을 올려서 건물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허당 공간에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좀 막혀 있어야 안에서 편히 생활하고 비바람 피할 수 있고 편하게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맛난 거 옆집 안 주고 자기 식구들끼리만 막 드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을 쳐야 되죠. 근데 베니다파는 주요구조부가 아니고 건물의 무게를 버티는 내력벽이 주요구조부입니다. 벽에서도 무게를 버티자고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요. 연말 연초 새해 달력 받았습니다. 어디다 걸을까? 저기다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꽝꽝꽝 시멘트 못 받고 치면은 콘크리트 못 치면은 못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불꽃만 펑펑 튀기지 못이 안 들어갑니다. 왜요? 내력벽이니까요. 내력벽이요. 만약에 내력벽 없이 기둥으로만 무게를 버틴다고 하면 기둥에서 무게를 버텨야 되니까 기둥 두께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무게를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건물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평면이 이쁘지가 않잖아요. 자, 그런데 벽판, 어차피 벽판도 세우니까 벽판에서도 무게를 버티자고요. 그래서 벽판에서도 무게를 버티게 하면 기둥이 이만큼 두꺼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모양이 훨씬 이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위에서 누리는 힘, 중력, 건물의 무게를 버티는 벽, 이 내력벽입니다. 계속 가시죠. 그리면 내력벽을 쳤습니다. 그다음에 참새와 같이 날아다니면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바닥이 있어야 되죠. 바닥이 있어야 공장에서 그 무거운 기계를 놓고 일을 할 수가 있고 집에서도 아파트에 침대 놓고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무거운 가구들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뭐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도서관에서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 또 이렇게 숨 들이키면서 배 이렇게 집어넣고 또 이렇게 발꿈치 들고 뭐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리누른 무게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무게는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이미 학원 바닥, 도서관 바닥 다 그 정도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를 받치는 바닥이 있어야 되죠. 이 사항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4가지까지는 별거 아니잖아요.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가 있어야 되고요. 서 있는 판때기, 누워 있는 판때기가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주요구조부 우선 4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지붕이 있어야 되죠.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와장 한두 장은 주요구조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붕을 받치는 지붕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지붕만 얹어놓으면 여기 걸리는 곳에서 무게가 걸려가지고 뚝 부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붕틀의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다음과 같은 구조체 위에다가 지붕을 얹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지붕이 안정적으로 버텨질 수가 있는 거죠. 지붕 받치는 지붕틀. 그러니까 불이야 도망가자. 엘리베이터의 계단이요. 계단으로 도망가야죠. 엘리베이터 탔다가는 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계단에서 이상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건물을 이루는 주요 구조부 6가지가 있는 거고요.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 서 있는 판때기, 누워 있는 판때기, 지붕틀, 주계단 6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수선이 9가지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3번 대수선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개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금 보시는 게 건축 또는 대수선인 거죠. 건축 또는 대수선이니까 뭔가를 하는데 그게 기둥 한 개를 붙인다고요. 기둥 한 개를 붙이는 것도 대수선입니다. 기둥 한 개를 붙이면 그만큼 면적을 많이 쓰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걔는 증축이냐고요? 대수선이냐고요? 기둥 두 개를 철거하고 새로 붙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개축이냐고요? 대수선이냐고요? 건축과 대수선이 부딪히면 뭘 먼저 적용한다고요? 증개재축을 먼저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증개재축이 아닌 것들을 얘기한다. 대수선과 신축이 헷갈릴 리는 없고 대수선과 이전이 헷갈릴 일도 없습니다. 부딪히면 증개재축을 먼저 적용한다. 그 아래 괄호는 생략하고요. 다음 쪽 와서 358쪽에 셋째 줄 아래 16 주요 구조 관련이고 그래서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이 되고 1, 2, 3, 4, 5, 6 아래 7, 9 세 가지는 우선 금지하고 허가받아 할 수 있게 한다 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대수선에 1, 2, 3, 4, 5, 6 6가지 그 다음에 7, 8, 9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1, 2, 3, 4, 5, 6 여기까지는 다 지금 보셨던 이 주요 구조부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주요 구조부 기본적으로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입니다. 7, 8, 9는 대수선 건축물의 구조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얘는 여차저차 사정으로 걱정됩니다. 걱정되니까 금지를 시켰다고요. 그래서 뭐 받은 사람만 할 수 있게 한다고요? 허가 받은 사람만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얘를 어디다 집어 넣을 거냐고요? 건축, 대수선, 거시기 하려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정과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그냥 얘도 허가받아라. 그래서 대수선도 허가받아야 되는 거죠. 가벼운 건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대수선에 넣는 거예요.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내용은 하나하나는 어렵지 않은데 구조 안전이 아닌데도 대수선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금지다, 허가받으라. 1번이요. 여기 6가지가 있었죠. 기둥,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보,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내력벽, 찌끔이라도 증설해체,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4번,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방화구역을 위한 벽, 찌끔이라도 증설해체,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5번, 지붕틀,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6번,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찌끔이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쪽 표를 보시죠. 357쪽에 있는 표로 한 개라도 증설해체, 다음에 3개 이상 수선 변경, 다음에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이 걸리는데 여기 두 가지는 조금이라도 걸리게 됩니다. 여기는 방화 목적이잖아요. 불이 번져나가는 걸 막는 겁니다. 방화, 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방화구역을 위한 벽, 불 넘어가는 걸 막자는 거니까 찌끔이라도가 걸리는 거고요. 불이야 도망가자, 엘리베이터요, 계단요? 계단이어야죠. 그런데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 있습니다. 그것들 찌끔이라도 증설해체,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이 걸리는 거죠. 피난계단 문 1개 달려있는 거고요. 특별 피난계단 문 2개 달려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느 곳에 건물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계단이 있다고 치죠. 계단이 있는데 이쪽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으면 아랫사람들은 빨리 도망가야죠. 그런데요. 윗사람들도 엘리베이터 탈 수는 없잖아요. 계단으로 도망가자고요. 근데 불길이 바로 계단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도망가는데 제한이 있겠죠. 조그만 거는 뭐 그냥 바로 도망갈 수 있으니까 문 없어도 됩니다. 좀 크면은 여기다 문 하나를 달아 놓으라고요. 문 하나를 달아 놓게 되면 불이 그 문을 다 녹이고 넘어올 때까지는 사람들이 편히 도망갈 수가 있죠. 그게 피난 계단. 그다음에 문 2개를 달아 놓으면 이 불이 문을 녹이고 또 문을 녹여야만 계단까지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을 피난하는 걸 그때 방해를 하게 되잖아요. 아무튼 문 2개를 녹일 때까지는 사람들이 편히 도망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특별 피난 계단입니다. 이상까지 해서
그러니까 6가지 주요 구조부 손대는 것들이 있죠.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방화, 피난, 그러니까 이쪽들은 찌끔이라도 증설해체,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이 되는 겁니다. 7, 8, 9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들이라고요. 7번,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2015년 1월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가 있었습니다. 128명이 사상하셨어요. 그중에 2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외벽에 간성 스티로폼이며 단열재를 사용해서 화재 때 불길이 급속히 확산됐다고요. 외벽의 마감 재료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건물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로 이제 미장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리석을 붙여놓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울퉁불퉁한 돌 붙여놓기도 하죠. 그런데 뭐 그런 경우들 자주 있고요. 의정부에 여기다 열 손실 방지로 해서 스티로폼 그다음에 스티로폼을 붙여놨습니다. 자, 그걸 붙여놨는데 뭐 무슨 큰 오토바이가 탄 게 아니고요. 무슨 뭐 할리 뭐 이런 오토바이가 탄 게 아니라 조그만 스쿠터 한 대 탔어요. 그러니까 스쿠터 한 대 탔는데 그 불길이 건물을 다 뒤집어 싼 거죠. 순식간에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사람 빼고는 다 불길 안에 있다가 어찌고저찌고 해서 뛰어내리고 구조받고 그러면서 돌아가시기까지 했었습니다. 외벽 마감재로 손대는 것 이제 다 금지라고요. 스티로폴이 건물의 구조안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8번형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가구 간, 세대 간 경계벽 손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경계벽이에요. 경계벽이니까 베니어 합판 경계벽도 포함합니다. 즉 뭐냐면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4층짜리 뭐 다가구가 있다고 했을 때요. 1층에 가게 3개 하고요. 그러니까 2층에 집 3개, 그러니까 3층에 집 3개, 꼭대기 2층 집주인 하나.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 10집이 이제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 받고 불법으로 여기를 싹 뜯어내고 새로 짓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겉껍데기는 놔두고요. 1층 가게 꼭대기 2층 집주인채는 놔둔 채로 2층, 3층을 20개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세 집 한 집에서요. 이 건물에 24개가 들어와서 살게 되잖아요. 주차면이 그만큼 갖춰져 있냐고요. 주차면 없어서 주변 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대수선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베니다 합판 손대는 게 무슨 구조안전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 거죠. 9번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와 담장을 바꾸는 거예요. 바깥 모양을 좀 어떻게 바꿨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늬가 되어 있었다면 건물 바깥에서 봤을 때요. 그걸 이런 모양으로 무늬를 바꿨다고요. 무늬 바꾼 거하고 건물의 구조 안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쁘게 하자고 해놨는데 흉측하게 바꾸지 말라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많지 않지만 예를 들면 그리스 산토리니 섬, 또 우리나라도 어디 특별한 문화관광지구를 보자고요. 전주 한옥지구요. 거기다 울퉁불퉁 콘크리트 지어놓으면 동네 사람들 관광객들이 오겠냐고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금지다. 허가받아라. 라고 해서 대수선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들은 어렵지 않아요. 이게 대수선에 들어와 있는 것 때문에 처음에 헷갈리는 거죠. 대상을 잡으시면 됩니다. 4번 이제 조그만 토막 하나가 남았네요. 4번요. 건축법 규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적도 아니고 도시적 밖에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읍도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그게 어디예요? 그거 어떻게 특정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어디냐면 깊은 산 속 옹달 샘 옆이라고요. 거기에는 도도 선선 분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전국 모든 곳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면 설악산 희운각 대피소, 지리산 장토목 산장까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는 우리나라 산이 남아날 수가 없는 거죠. 깊은 산 속에 대피소를 지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깊은 산 속에는 그런 걸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그런 말인가 보구나. 그걸 알면 이해가 편하시겠죠. 깊은 산 속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 표준 변경 건축선의 지정 선,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선,
대지의 분할 제한 분, 그리고 방화지구 의 건축물 방, 도도 선선 분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다음 쪽 표도 그걸 얘기한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보셨죠? 건축법 적용 대상물, 대상행위,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틀로 해서 건축법에서 새롭게 약속을 정한 그 개념들을 쭉 제시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고요. 많이 틀리지 않으니까 천천히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